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서 발표를 냈습니다. 오늘은 전수조사를 진행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의 김기선 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국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2명이었고 열린민주당 1명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예. 지난 맞습니다. 예. 7년 동안의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쭉 직접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좀 소감부터 좀 한 말씀 해 주신다면은요. 예, 지난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의힘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님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은 이제 권익위 조사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사실 조사 대상이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또 이게 더군다나 전수조사였기 때문에 사실 책임감과 함께 부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조사관들도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컸는데, 네. 그간 5개월 동안 주말과 휴가도 반납하고 조사에 매진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조사 과정에서 협조해주신 여야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권익위 조사는 LH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의 어떤 불신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네. 각 정당에서 이제 요청으로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네. 공직자의 어떤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청렴성 제고의 어떤 정의가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왜 심리적 부담이 컸다고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심리적 부담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조사 대상이 국회의원들이고요. 예. 또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나중에 이제 저희가 결과를 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국민의 눈높이랄지 기대에 과연 맞출 수 있을지 조사 네. 시작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사실 좀 심적 부담은 있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에서 결과를 발표내면 이게 특수수사본부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세세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 특수본으로 좀 무리하게 넘기는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사실 이제 이번에 그 권익위 조사는 권익위가 이제 사실 이제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예.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그 의혹과 불신이 이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먼저 요청을 지금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소속 국회의원과 또 부모님을 포함한 그 가족에 대한 조사를 스스로 권익위에 요청을 했고 또 관련해서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다 제출을 해서 권익위가 착수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기초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부동산 보유나 거래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제 의혹을 저희가 발견을 했을 때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님 본인이 아니고 부모님 등 그 가족에 어떤 관한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한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의혹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지금 된 상황인데, 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저희가 그 특수본으로 수사 의뢰를 안 하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먼저 했고 이번에 국민의힘과 이제 다른 이제 비교섭 단체 야당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민주당 전수조사 때 하고 이번 전수조사 때 조건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들 다 동일합니까? 예, 다 동일하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때하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과 그 비교섭 5개 정당 조사 때 이제 그 동일한 권익위 그 상임위원께서 네. 조사 단정을 맡았었고요. 또 권익위원회 이제 비상임위원은
여당 추천 의원님과 야당 추천 의원님들이 이제 같이 계신데, 네.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님 한 분, 그리고 야당 추천 이제 비상임위원 한 분, 이 이제 두 분이 또 그 동일하게 그 더불어민주당 때 조사하고 이번에 그 국민의힘 등 조사할 때 동일하게 부단장을 그 맡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일단은 공정성을 기했고요. 네. 또 그 조사 절차나 방법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관계기관의 어떤 부동산 관련 그런 이제 자료들을 좀 제공을 받았고, 그런 자료들에 대한 어떤 서면 조사, 그리고 이제 또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은 또 실제 그 현지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또 그 관련 의원님들께는 그 금융거래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라고 요청을 했고, 또 최종적으로는 어떤 이제 소명 기회를 저희들이 이제 부여해가지고 또 소명 자료도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도 네. 다 동일하게 지금 그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검토 기준 역시 여야 같은 잣대를 적용을 했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당 추천 비상위원님께서 저번 조사하고 이번 조사에 다 동일한 분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조금이라도 그 여당과 야당 조사에 있어서 뭐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 조사단에서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 있게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민주당 12, 국민의힘 12이 나왔어요. 예. 이게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좀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주장이 있던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예. 그 결과적으로 우연히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요. 네. 또 그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그 국회의원님 숫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야당 추천 그 비상임 위원님께서 저번 조사하고 이번 조사에 동일하게 이제 부단장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 저희들이 이제 논의 과정에서 다 이제 필요하면 발언도 하시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걸 뭐 일부러 숫자를 맞췄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우연히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사해 보니까 이제 부동산 의혹들이 좀 나왔잖아요. 예. 이게 좀 어떤 패턴이라든가 유형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발표하면서 네. 어떤 이제 유형 부분도 좀 저희들이 소개를 같이 보도자료랄지 브리핑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통상 이제 뭐 그 부동산을 좀 명의 신탁을 한다든지 네. 또는 이제 그 자녀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편법 증여성 이런 의혹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농지법 농지를 이제 취득을 했는데 취득 시점 그리고 이제 또 보유 기간 중에 농지법 관련 어떤 위반 사항들 그리고 또 뭐 어떤 내부 정보 뭐 통상 내부 정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업무상 네. 비밀 이용한 어떤 그런 그 취득 의혹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전수조사라고 하셨잖아요, 국회의원들. 예. 그런데 그 정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거 제출 안 한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확인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거?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 발표할 때도 네. 저희가 이제 그 다 공개를 한 사항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동의서 제출 못한 의원이 2분이었고요. 네. 국민의힘도 그 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섭단체 5개 정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제출을 하셨고요. 네.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언론 등에서도 좀 지적한 부분인데 동의서를 제출을 하신 이제 뭐 여야 어떤 의원님이든 동의서를 제출하신 이제 의원님들 가족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제 또 의혹이 좀 발견돼서 네. 특수본에 저희가 이제 보내기도 했는데 네. 이제 그 제공 동의서를 가족 어떤 동의서 제출 안 하신 이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또 조사 자체를 못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어쨌든 이제 제출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를 저희 쪽에 이제 좀 설명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오후 4시에 저희들이 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날 2시에 저희 이제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다가 이제 이 조사 결과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보고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이제 국회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전원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좀 사유의 어떤 불가피성이 좀 인정된다고 좀 결론이 나가지고 특별한 조치는 안 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어떤 불가피한 좀 가정사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원위원회에서도 어떤 사유 소명한 내용을 좀 수용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무언가 감추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가족 구성원이 다 사회가 원만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불가피한 좀 가정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소명들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발표가 나고 나니까 국민의힘 경우에는 당 자체적으로 소명을 받았고 여기서 6명에 대해서는 본인 문제가 아니고 해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야당 쪽에서는 밝히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예. 여기에 윤희숙 의원도 포함이 됐는데 예. 조사하신 입장에서 이 해명이 다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각 정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잘 됐다 못됐다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은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부모님을 포함한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이제 제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착수를 한 거고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런 기초 자료와 함께 이제 농지법 위반 이제 의혹 같은 경우에는 또 현장을 다 갔습니다. 현장을 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실제 경작자가 따로 이제 농지를 이제 임차해가지고 경작하신 분이 계셨고 그분의 어떤 이제 진술도 저희들이 이제 좀 확보를 했고요. 또 의원님 소명 과정에서 어떤 이제 제출한 자료에도 농지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형식의 어떤 사인간 임대차 계약이랄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농지를 임대한 거라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저희들이 좀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제 윤 의원님 관련 이제 사안 가지고 편파 조사랄지 또는 어떤 조사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도 좀 하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정성을 논한다라고 할 때는 통상 좀 비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안과 B라는 사안이 있을 때 유사한 사안인데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공정성을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의원님께서 어제 이제 또 언론에 스스로 좀 밝히셨는데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도 의원님의 어떤 부모님께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특수본에 저희가 수사를 그때도 했었거든요, 의뢰를.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때는 유사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특수본에 안 보내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조사 때는 보내고 이렇게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조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문제 제기하실 수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텐데 저희들은 동일하게 저번에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도 부모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어떤 그 지적은 뭐 저희가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제가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은 동일한 어떤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했고 결과를 이제 결론을 내릴 때도 동일하게 그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특수본에 보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으로 다 이 자료를 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넘어온 자료를 다 봤는데 예. 좀 허접하더라. 또 예. 좀 권익위의 조사 의도가 무엇인지 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예. 얘기도 하고 예. 이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 지목당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반발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께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판단하신 그 정미경 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신 이제 근거가 뭐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추측을 해보면 네. 예를 들면 이제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 어떤 피의자랄지 참고인을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수단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법원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예를 들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다만 그렇게 이제 강제적인 어떤 이제 그 수사 권한을 활용해서 수사를 해도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예를 들면 뭔가 뭐 법을 위반한 것 같지만 증거가 충분히 유죄 입증할 정도로 만약에 이제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이제 기소를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권익위 조사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이제 그런 기관이 아니고 어떤 그 의혹이 어느 정도 있으면 네.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기소 여부가 이제 결정돼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안 같으면 저희는 수사기관에 이제 보내는 것까지가 저희들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수사기관 같은 무슨 압수수색이랄지 뭐 어쨌든 뭐 피의자를 이제 강제로 조사한다든지 이런 그 어떤 권한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의혹의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거라서 상당한 증거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이제 못하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가 충분했을 때 기소하는 이제 이런 거랑은 이제 전혀 근본적으로 성격에 좀 차이가 있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런 어떤 행정조사의 좀 한계상 뭐 강제적인 어떤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기소할 정도의 어떤 증거를 가진 경우에만 예를 들면 특수본과 같은 수사기관에 이제 수사를 의뢰해라라고 하게 되면 네. 저희 그런 어떤 강제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네.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제가 사실 이제 뭐 특수본 같은 데에다가 뭐 보낼 수 있는 사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어떤 권한과 역할, 네. 그다음에 권익위의 어떤 그 행정조사라는 강제적인 수사하고 좀 다른 그런 이제 권한과 역할, 그 차이를 좀 고려를 해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어떤 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목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권익위로 직접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까? 뭐 크게 저희 쪽에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뭐 하신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들 페이스북 보면은 그 권익위 질타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페이스북까지는 이제 보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기사 나는 부분은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개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제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그 지금 이게 대선 주자까지로 좀 여러 가지 가자 이런 쪽으로 좀 주장도 있던데 혹시 대선 주자 관련해서 조사 요청 오면은 권익위가 또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전혀 지금 이제 검토한 바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사실 이제 대선 주자 중에서는 공직자가 아닌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직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한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실제로 요청 들어온다고 한다면 아. 뭐 그런 부분들이랄지 기타 뭐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네. 함께 좀 검토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단계로서는 전혀 뭐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권익위의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입장 좀 들어봤습니다.